잔인한 4.4월의 마지막 편입니다. 여기까지 다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편이 제일 중요하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존버해서 간신히 1년을 채웠어요. 이곳에 올 때 1차 목표는 1년이었죠. 퇴직금과 연차를 받아야 하니까요. 2차 목표는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장기 근무하는 거였죠.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저의 존버 모양새는 별로 안 좋았죠. 저의 동영상을 본 일부 관리소장들이 맹렬히 비난했어요. 이런 동영상을 보면 창피해요. 이 사람 소장 맞나요? 참으로 자격도 없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최영애 회장이 물러나면 같이 그만둬야죠. 솔직히 인간 이하입니다. 직원 통솔 실패하고 동료표와의 관계 개선도 실패했잖아요. 본인 능력 부족의 치부를 드러냈으면서 솔로몬의 지혜로 살아남았다고 자랑하는 거냐고요. 이분들은 대단한 성공담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초라한 실패담을 자랑한 것 같아서요. 실패 사례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을 알아보려는 목적이었기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제 안위를 위협했던 사람은 4사람입니다. 첫째, 악연 직원. 둘째, 한욕심 회장. 셋째, 미아원 정뻔뻔 여사. 넷째, 은근히 여사예요. 첫째, 악연 직원은 제가 가자마자 저의 명이라는 하얀 백지에 뿌연 물감을 칠해줬어요. 다들 저를 무능한 소장으로 인식하는 편견을 갖게 했어요. 이게 스티그마 효과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면 끝까지 가는 현상 말이죠. 둘째, 한혁순 회장이 저를 선발했고 제가 그와 일한 것이 곧 저의 큰 오점이 되었어요. 저는 부정을 저지르는 회장을 보좌했으며 당연히 잘못된 소장으로 낙인 찍혔죠. 셋째, 정뻔뻔 여사는 제가 당시 전혀 몰랐던 최악의 존재였어요. 그녀는 청소는 하지 않고 경비원이나 주민들과 노닥이면서 저를 가십거리로 갖고 놀았어요. 안칸질 여사가 정뻔뻔 여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는 사무실이고 소장 얘기고 누구 얘기고 경비실 들락날락 해가며 커피 마시며 그 지랄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누구하고 얘기만 해도 왜 드나들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거야? 이랬어요. 아니 저는 그 지랄하고 다니면서 저는 주민하고 이러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소장님 우유부단하다는 둥 뭐 별소리를 하였던지 혼자 짚고 까배고 다니는 거야. 싸가지가 없다는 둥 융통성이 없다는 둥 여기서 잘릴 거라는 둥 제때제때 나가야지 무슨 며칠까지 있어? 저 혼자 시부리는 거야. 저는 미아원이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직원 단속에 신경을 썼어야 했던 것이죠. 넷째, 은근히 여사는 대표회장 선거에서 제가 어물쩍 대표 편을 든 것을 알고 저를 자르는데 앞장섰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실력 발휘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아파트 관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크게 보여줄 것도 없는 곳에서 관리소장 평가받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보여줄 것도 없는 곳에서 평가받는 게 과연 적정할까요? 하려고 했어도 불가능했죠. 특히 한욕심 회장이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100% 이상의 능력 발휘를 할 만한 것이 사실 진짜 없었습니다. 저의 진면목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없었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근무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 당시 보지 못한 것이 나중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귀하면서 떠오른 2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근히 여사를 대표회장 만들게 해서 은근히 여사한테 달라붙는 방법이죠. 은근히 여사에게 애걸복걸하여 목숨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근히 여사가 이를 받아줄지는 또한 의문이고요. 당시 대표 다수는 분유의 출신들이었어요. 아파트를 혁신하겠다고 나왔죠. 이들은 처음부터 관리소장이 한욕심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본 또 다른 한 방법은 한욕심 회장을 타도하는 것이었죠. 이 방법은 무척 두렵고 어렵지만 가장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였어요.
황현심 회장이 눈치 못 채게 그의 비리 증거를 잘 파악해 놓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터뜨리는 거였죠. 한효심 회장과는 원수가 되겠지만 관리소장으로서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었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래 근무 못할 바에는 한효심 회장 타도 승부수를 띄웠어야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는 바로 많은 주민들이 대표회의에 참관했을 때였죠.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한 회장은 동대표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참관인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참관인들한테 잡다한 의견들이 막 나왔어요. 참관인 중에 가장 연장자인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동대표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러자 한 동대표는 화가 나서 싸웠어요. 시끄러운 와중에 한 참관인이 한 회장한테 질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노인정 야유회 갈 때 외부에서 찬저금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만약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동대표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누구한테 들었는데 정말 찬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아, 정말이에요. 정 그러시면 확인할 수 있게 저에게 줬다는 사람 데려와 보세요. 그럼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해. 잠시 후에 마당발 여사가 등장했어요. 그동안 현 대표회장님을 믿고 우리가 지지했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유감스럽네요. 회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야유회 갈 때 땡땡땡 씨로부터 돈 1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 땡땡 씨한테 돈을 받은 사실은 있는데 그건 야유회 건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친동생 상 때문에 조의금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야외에 갔다 온 날과 동생분 상당한 날과 보름이나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반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하여 관료소장인 저도 조금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해요. 한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찬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찬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돈이 들어왔고 저는 이를 한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회장님은 이를 행사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괴로웠어요. 이를 공개하면 제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사실은 저만 알고 동대표님들은 모릅니다. 한 회장님께는 죄송하게 됐지만 제 양심상 이런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면 많은 것이 호전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전혀 이럴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승부수를 써본 경험이 없었고 단지 비굴하게 비유나 맞추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었죠. 관리소장이 비고나 처신을 보고 주민들이 관리소장을 좋게 볼 리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1년 버틴 것도 대단한 거였어요. 한 회장 퇴임 후 퇴출 압력이 계속되었지만 어물조 회장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금방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한 것은 어물조 대표회장을 제 편으로 만든 거였어요. 정보는 해답이 아닙니다. 잔인한 4월 4일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